여러분, 넥스트 에어비앤비 1강 처음 편은요, 저희가 앞으로 변화하는 법령 속에서 합법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자료는 모리버 클래스에게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무단 배포 및 공유 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먼저 에어비앤비가 10월에 불법 색수 투철로 인해서 아예 이제 규정이 변경이 된 거를 거듭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어떤 게 불법이고 합법이고 합법 숙소로 오픈하려면 어떤 거를 챙겨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숙소는 말 그대로 오피스텔에서 허가증 없이 주인의 동의 없이 했었던 숙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에어비앤비 호실인지 알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네요 하고 투숙객이 잘 몰라서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일반 쓰레기를 집 앞에 버려둔 사진을 이제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런 불법 숙소들이 사라지면서 확실히 숙소 수는 주는데 그에 반해 외국인들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서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요. 에어비앤비 이외에 부킹닷컴 아고다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 단기 임대 숙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에어비앤비 숙소를 잘 모르고 공부 없이 차리신 분들의 특징이 그냥 아무 데서나 차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잘 되는 곳은 만실이고 순수익이 2, 300씩 나오는데 못하는 곳은 적자이고 계속 공실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숙박업의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변화하는 법령 속에서 시작하시는 만큼 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정보들이 되게 혼재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배울 방법은 100% 합법적인 방법을 배울 거고요. 지금 과도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취하는 전략은 제대로 차린 숙소들, 똘똘한 한 채, 두 채, 세 채를 늘려가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경부터 시작되는 불법 숙소 퇴출에 맞춰 새로 리뉴얼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아예 적발하고 과태료 내고 세금도 내지 않은 숙소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적합한 허가증을 받고 운영하는 숙소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6년 전부터 공간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때 시작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막 10채, 20채 하시던 분들은 그럼 다 어디 갔나요? 라는 질문도 제가 받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에어비앤비 수익화의 단계를 떼서 건물을 사서 숙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사업이 투자금 대비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거는 단순히 월 2, 3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부의 사다리를 탑승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현금 흐름이 저를 건물주까지 데려다 줄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임하는 마음이 어떤 시작으로 했을지언정 마지막은 내가 이런 현금 흐름 세팅해서 내 건물에서 내 숙소를 운영하겠다라는 목표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집중 단속도 사실은 너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불법 오피스텔이 많이 성행했던 곳이 서울 그리고 부산인데요. 서울은 많이 정리가 됐고 부산은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어서 정리 중이죠. 여기 보시면 안내문에 이렇게 아예 불법 에어비앤비를 이제 들이지 말라 하는 오피스텔에 붙어 있었던 종입니다. 우리 건물은 업무용 오피스텔로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불법입니다. 라는 내용을 아예 써붙여놨어요. 강남구 위생과에 신고를 하겠다. 그만큼 이 불법 숙소에 대한 좀 단속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퇴출될 거고 장기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불법 에어비앤비가 아니면 어떤 건가요?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이 숙박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지방에 소액으로 한다고 해도 정말 진짜 소액으로 해도 억 단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억 단위 투자금이 없어서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유 경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월세를 받고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업장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소유하지 않은 집으로도 월세 계약한 집으로도 재임대를 해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유 경제에서는 소유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집을 하나 세팅을 하고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찾으셔야겠죠. 우리는 총 하나, 둘, 셋, 네 단계에 걸쳐서 이 숙소를 오픈하게 될 겁니다. 매물을 구하신 이후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 뒤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사업자랑 공유 숙박업 사업자의 차이를 알려드릴 건데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 사업자라면 구청,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허가증이 나올 수 있는 매물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주민동의 받으셔야 되고 임대차 계약하고 꾸미고 실사 받은 다음에 플랫폼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로 우리가 네 단계에 걸쳐서 숙소가 하나 오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 구하기 단계, 두 번째 집 꾸미기 단계. 그래서 이 두 번의 허들만 넘으면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 200~300만 원 나오는 숙소를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 구하기가 사실 거의 80%인 부업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즉슨 매물만 구하면 이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부업인 거죠. 온라인 부업과 다르게 매번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 한 채만 만족하지 않고 두 채, 세 채, 네 채 늘려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 봤을 때 공유 숙박업이라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월세 집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숙박업을 통틀어서 공유 숙박업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공유 숙박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숙소를 세팅한 다음에 부킹닷컴, 아고다, 위홈, 에어비앤비, 미스터 맨션 등 중간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우리는 마케팅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요, 해당 플랫폼에서 등록만 하면 알아서 팔아줘요. 이게 되게 사실 직장인 주부분들이 하기 편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렌탈 스튜디오도 열심히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우리가 자체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케팅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업로드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위치와 인테리어만 세팅했다면 잘 팔립니다. 그러고 나서 호스트는 이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우리 대신 판매를 해줬잖아요. 3.3%의 수수료를 떼고요. 게스트는 이 플랫폼에 게스트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은 제가 하나 정리를 해왔는데요. 대부분 구축 빌라에서 진행을 합니다. 행보님 아파트는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가능도 하지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숙소에 세팅을 하고 나면 뭔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거나 주차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숙소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 주택보다는 빌라, 단층, 그리고 많아봤자 10가구 이하인 곳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과 주민 동의를 받고 구청이나 위홈 특례라고 했는데 미스터 맨션 특례도 생겼죠. 특례를 받고 특례가 뭔가요? 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해서 수익화를 시작하시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익률입니다. 도대체 투자금 얼마 들어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이 받는데요. 보증금 1,000에서 5,000까지도 쓰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숙소를 1,000만 원 이하 보증금으로 세팅한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이 매물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증금이 나는 1,000만 원 돈밖에 없다 하시면 1,000만 원에 맞는 매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월세는 80에서 100만 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3룸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위치에서 150만 원까지도 내시기도 합니다. 되게 좋은 위치에서는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 커버가 가능한 편이에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관리비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이제 여름, 겨울 아닌 평수기 달, 뭐 예를 들어 뭐 한 4, 5월, 6월 뭐 요럴 때는 또 전기세, 뭐 수도세 이런 게 쭉 내려가고 별로 안 쓰고 여름엔 또 확 많이 쓰고 겨울에 좀 많이 쓰고 해서 들쑥날쑥한데 1년으로 따지면 대부분 평균 20만 원 안짝으로 쓰십니다. 여기에서 뭐 기름 보일러 같은 것만 안 쓰신다면 상관없이 거의 20만 원으로 잡으면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 8일, 주말에 8일, 평일 10일. 그래서 주말은 평일보다 2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장사가 사실 저희에게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매번 오는 단기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최소 금액으로 제가 200만 원 잡았는데 여러분 당연히 200만 원보다 더 버는 숙소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래 한 개 건당 4,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박을 많이 받으면 청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겠죠. 그리고 수익률을 어떻게 그럼 300까지 받을 수가 있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여러분 이런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인원 추가금입니다.
우리가 에어비앤비가 호텔, 모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이유는 현지인의 취향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물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4인 이상의 8인까지 수용이 되는 숙소가 사실은 호텔에서 너무 비싸지죠. 스위트룸 같이 써야 되니까.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비했을 때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 단위한테 판매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명, 4명, 7명 했을 때 단가가 아예 이렇게 거의 엄청 많이 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수익 300만 원까지 뽑는 숙소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6인에서 8인을 받을 수 있는 숙소 세팅하시면 되고, 행부님 그럼 꼭 3룸이어야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2룸에서 6인을 받습니다. 방이 크면 침대를 더 넣어서 6인까지도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순수익 200~300만 원이 되려면 최소 4인, 하지만 5인 이상 되면 좋겠죠. 5인에서 8인까지 가는 숙소를 세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불법 합법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차피 불법 숙소는 리스크가 있어서 떴다방처럼 차렸다가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2인에 월세 되게 저렴한 곳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걸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의 리소스를 투입할 거면 제대로 된 숙소를 세팅하자 했을 때 6인 이상 숙소를 세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4인은 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맥스로 200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만약에 3룸까지 가면은 150만 원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야기 드렸고, 최대 매출이 이렇게 되면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때 투자금은 3개월에서 진짜 길게 가도 5개월이면 회수가 되니 굉장히 이 현금 흐름으로 빨리 전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6인 이상을 받으면 3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합법, 100% 합법인 방법으로 생각해서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요. 불법 숙소는 오피스텔 원룸을 구해서 주인 동의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처벌 수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숙소들의 특징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기 때문에 탈세로도 당연히 이어지겠죠. 그랬을 때 가산세 2배 정도의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 숙소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투룸 이상에서 정당한 납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법, 합법, 당연히 합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차릴 거면 똘똘한 한 채 플러스 외국인 단기 임대로 최대로 월 1,000만 원까지 세팅하는 걸 노려보자 라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좀 써놨어요. 사실 좀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드릴 괜찮은 위치들 이제 2강에서 다루는데요. 그런 괜찮은 위치들로 세팅을 안 하면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데, 굳이 에어비앤비라는 마트 안에 에어비앤비 잘 돼 안 돼라고 말할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입점하는 플랫폼의 틀이고요. 그 리그 안에 우리의 상품, 우리의 숙소를 굳이 저렴한 단가로 애매한 위치에서 애매하게 세팅해서 애매한 100에서 150만 원 벌 바엔 제대로 세팅해서 200~300만 원 버는 게 저의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똘똘한 한 채를 세팅하는 거를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령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수에서 알아야 하실 법령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 지금 정말 많아요. 이 한국에서 숙박업을 한다고 하면 되게 다양한 숙박업 허가증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일반인이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낼 수 있는 사업자는 2가지 정도입니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은 타겟 자체가, 이용자 자체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인데요. 도시 지역에서 이제 농어촌은 아예 농어촌 지역으로 2개로 분리가 됩니다. 1년 365일 연립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에서 우리가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과 한옥 체험업은 어떻게 다른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옥 체험업은 전입신고가 필요가 없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왜 다른가요? 하셨을 때는 한옥 체험업은 한옥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으로 좀 서로 결이 달라요.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자체가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아예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탄생해서 전입신고가 필수인 좀 약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옥 체험업은 그런 취지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한옥을 숙박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는 필요가 없는 편입니다. 대신 투자금은 억 단위가 들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투자금이 3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쓰는 거를 이제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도 1000만 원 이하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농어촌 민박업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서울 분들이 농어촌, 뭐 제주도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농어촌 민박업 취지 자체가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자 해서 탄생했는데, 너무 도시 사람들이 수익화를 하는 걸로 변질이 돼서 이 6개월 정도 살았던 거주를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그 공무원이 와서 살고 있나를 체크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도시분들이 하시기에는 힘들죠. 대신 제주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강생분들도 제주도에서 오픈하고 계세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한 방에서 호스트가 살고 한 방에서 게스트가 사는 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입이 필요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령을 지키면서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5가지 종류의 주택에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은 내용이 없죠. 단독주택은 그냥 단독주택에서 하시면 되고, 다가구주택에서 뭐 3개층 이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면 대부분 통과가 되는 편입니다. 이 내용에 너무 휩쓸려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이 주택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주택들은 단독,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도 있는 편이지만 대부분 여기 3개의 종류에서 오픈을 성공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으면 좀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 허가증이 쉽게 나오면 걱정이 없는데, 이 구청 직원분들이 이 허가증을 내주는 게 너무 큰 일이 되었는지 갑자기 30년 연식 제한을 거십니다. 원래는 없었는데요. 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연식 제한으로 걸린 주택들은 오픈이 불가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몰려오고 숙소는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요. 샌드박스 규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국내 유일 내외국인 공유 숙박업 플랫폼 위홈을 출두로 해서 현재는 미스터 맨션까지 실증 특례 허가증을 내주는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들에게 내국인 숙박 기회를,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이용자가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을 받는 게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위홈을 통해서는 내국인을 받는 게 합법이기 때문에 외도민을 가지고 계신 외도민 숙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위홈을 통해서 내국인을 받아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없는 호스트 경우 실증 특례 활용해서 운영 가능, 너네가 구청에서 못 받았던 허가증 우리가 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뒤에서 한번 설명 더 드릴게요. 외도민 숙소, 외국인 도시 민박업, 아까 설명드렸던 사업자 등록증으로 낸 숙소를 원래는 외국인만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외국인만 받을 수 있겠어요? 내국인도 받으려면 요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사업자 내면 외국인은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국인은 미스터 맨션 위홈 플랫폼에서 받으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해당 구청에 주택을 보고 오셨으면 그 주택이 적합한 매물인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허가증을 구청에서 내주기 때문에 구청에 물어봐야겠죠. 적합하지 않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을 하고요. 숙소 세팅을 하고, 세팅 후 구청 실사 요청, 네이버 검색, 땡땡구청 연결, 외국인 도시 민박업 부서 연결, 그리고 실사할 때는 소방 점검, 특정 구청은 살고 있는지 흔적을 확인하고 영어 인터뷰.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한 집에서는 호스트 살고 한 집에서는 게스트 사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는 가끔 주무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허가증을 받는 과정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사 후에 허가증 수령하고요. 그 허가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허가증 얘기할 때 계속 전입신고 해야 된다고 했죠? 전입신고는 한 사람, 한 명이 나 하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명의당 한 채만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 발행, 전입신고, 실사 진행 등 동일 인물이 진행을 합니다. 정산 방법은 이 사업자를 낸 사람이 정산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명의랑 전입신고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공간대여 파티룸도 전입을 하나요? 상관없죠, 우리 수업이랑. 근데 공간대여는 전입이 필요 없고,
이 공유 숙박업, 외국인 도시 민박업만 전입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업자가 전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가가 있어요. 그럼 전입을 못 빼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자가가 있다고 해서 전입을 못 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할 거예요 하시면 가족이랑 운영 대행처럼,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니랑 이 어머니의 명의를 통해서 숙소를 오픈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제가 운영 대행사처럼 굴면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랑 수익 쉐어라는 개념으로 나는 운영도 하고 세팅도 하고 이분에게 월급을 받는 직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어머니가 대신 사업주이고 우리는 고용되는 입장으로 보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가족 명의로 숙소를 오픈하려고 해요. 이때 가족 명의를 우리가 도용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면 불법이죠. 하지만 반대로 운영을 대행해 준다는 개념으로 직원으로서 활동을 하면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명의를 통해서 숙소를 오픈하고 싶어요. 오픈을 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사업자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운영을 대행해 줬잖아요. 세팅도 다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3.3% 프리랜서 세금을 떼고 입금을 받으면 직원의 운영 대행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전입이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전입이 안 되면 에어비앤비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단기 임대는 전입 신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죠. 전입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체크하러 올까요? 한 번도 체크 당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실사를 와서 전입을 해서 진짜 실제로 사나 안 사나를 체크를 하냐는 개념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구청 직원분들은 바쁘십니다. 전입을 빼서 다른 곳에 전입을 해놔요. 이제 숙소를 여러 채 운영하고 싶어서 A라는 숙소에 전입했다가 빼서 B라는 숙소에 사업자 등록 내고 빼서 C라는 숙소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을 도대체 왜 해요? 하시는데, 외국인 도시 민박업 사업 자체가 한 집에서 내가 살고 한 집에서 게스트를 이제 받는다는 개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뀌어야 하는 법령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좀 많은 협회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 한 명의당 한 채를 오픈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안 산다고 해서 박탈당한 사례가 지금껏 한 번도 없구나. 그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실증 특례란 무엇인가? 실증 특례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30년 연식 제한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었죠. 그래서 구청 실사, 주민 동의 건물 전체 받기, 외국인만 에어비앤비 예약 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년 연식 제한으로 건물을 우리가 계약을 해도 허가증이 안 나오면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가 더 필요해.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너네 사기업, 너네 플랫폼에서 허가증을 내봐 해서 이런 허들을 다 해결한 게 실증 특례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 아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서, 완화된 규제로 인해서 허가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외도민 사업자는 주택 연식과 반지하 제한이 없고 연간 180일 내외국인 모두 포함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줬고, 특이한 상황으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 공유 숙박업 운영하는 비외도민이라고 하면은 실증 특례로 받는 사람들을 그냥 여기서는 비외도민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웃 동의서 제출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실증 특례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된 거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교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화된 규제로 시작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 수익화가 가능하다. 실증 특례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여기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업로드 할 수 있게 이 위홈과 미스터 맨션이 대신 허가증을 내준다. 하지만 이 사기업이 그냥 봉사하듯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실증 특례 숙소는 에어비앤비도 당연히 등록이 가능하고요. 미스터 맨션, 위홈에도 등록이 가능하고 에어비앤비 이외에 국제적인 플랫폼에도 원래는 이들은 업로드하지 말라고 하지만 업로드가 가능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실증 특례를 낼 때는 신규 호스트, 비외도민업, 이게 단어가 되게 어려워서 헷갈릴 수 있는데 비외도민업 단어를 풀어보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 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칭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30년 연식이 걸렸다. 그런 주택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비외도민법 클릭하시고 이제 등록할 때는 이렇게 사진 촬영하시고 요거는 소화기 놓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이런 거 넣으면 되거든요. 그것도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추후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동의서를 제출을 하진 않습니다.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진 않지만 구두로라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다 복잡하시잖아요. 그냥 플랫폼에다가 우리 세팅한 숙소 사진 넣고 그걸로 허가를 받으면 이제 허가증이 나와서 그 허가증으로 플랫폼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플랫폼 수수료 5%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5%는 어디서 받냐면 여기로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제도가 있거나 뭐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는 공동 호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호스트끼리 서로 수익 쉐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좀 기능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플랫폼을 공동 호스트로 넣고 여기에다 공동 호스트 초대하고 이 공동 호스트에다가 번호나 이메일을 넣는데요. 플랫폼에서 요청하는 이메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동 호스트 5%를 지정을 하면 우리가 버는 금액에서 5%를 이 분들에게 지급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냥 공동 호스트 지정하시면 5% 여기에다가 하시면 되는 거다. 행보님 그럼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서 남는 돈이 없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이 5%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다 보시면. 그래서 아예 못 열고 현금으로 못 만드는 거 vs 5%를 진행을 하면은 원래 에어비앤비에 내는 수수료까지 하면은 10% 이하죠. 그랬을 때 이 수수료나 부킹닷컴 아고다에 내는 수수료나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에어비앤비 자체의 수수료가 원래 싸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를 제대로 받는 숙소를 세팅해서 제대로 돈을 벌고 수수료를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플랫폼 위홈이랑 미스터 맨션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게 다른가요? 하셨을 때는 제가 둘 다 경험해봤지만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별반 다른 건 없고 그냥 미스터 맨션은 좀 더 좀 많이 체크해 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실사가 나온다 정도이지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가입하고 서류 이제 거기에서 사진 등록하라 그러고 제출하라는 서류, 월세 계약서, 그리고 뭐 도면 뭐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이것도 다 템플릿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터 맨션은 특이하게 위험은 없지만 호스트 교육 이수를 해야 돼요. 이것도 그냥 VOD 영상 보면 되는 거니까 별로 특이점 없습니다. 그러면은 특례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허가증이 나옵니다. 얘를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발급받으셔도 되고 홈팩스 인터넷 통해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여기 돌아가서 그러면 소방실사는 어떤 거냐 했을 때 대피도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템플릿에 우리 숙소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고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화재 경보기 그리고 이 내외국인 포함 에어비앤비 180일만 가능은 뒤에서 한번 설명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별거 없죠? 네. 그러면 요또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180일만 가능하다던데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우리의 그 숙소가 뭐 셧다운 되듯이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떤 식으로 트래킹을 하겠다는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적이 없고 한 번도 트래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180일 제한 때문에 내가 실증 특례 숙소를 운영하기 싫다? 수수료 때문에 실증 특례 숙소 운영하기 싫다? 외도민만 하고 싶다? 절대 숙소 오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이제 목표를 삼으신 분 중에 제가 숙소 오픈하는 분을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현금으로 만드는 거지 외국인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현금 흐름에 두시길 바랍니다. 180일 이후에 100% 합법적인 방법은요. 단기 임대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거는 100%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미스터 맨션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편법적인 방법은 부킹닷컴, 아고다 등의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하는 건 미스터 맨션이나 위홈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답이 나오니 이 180일의 허들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고 비교를 해볼게요. 외국인 도시민박업 사업자, 공유 숙박업 사업자. 그래서 얘는 구청에서 실사를 받는 거고 얘는 위홈 미스터 맨션에서 실사를 받는 거고 둘 다 허가증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숙소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플랫폼 등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걱정하세요. 이 실증 특례는 영구적인 게 아니어서 기간이 이제 끝나면 어떡하나요? 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서 안 돼요. 저거 해서 안 돼요. 만약 이걸로 허들을 느끼신 분이라면 시작을 못 했겠죠. 하지만 실증 특례로 오픈하신 사례들 정말 많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얘가 안 된다. 그러면 단기 임대를 풀어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은 왜 해외 플랫폼을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특약 문구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에 동의한다로 이제 통일이 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다음 편은 제가 순수익 300만 원 버는 부동산 위치 분석법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편에서 법령을 꼭 복습을 여러 번 하시고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